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영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으로 암을 많이들 준비를 해 놓으시는데요. 암보험에 가입했으니 내가 암에 걸리면 당연히 다 보장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암보험과 관련 내용 약관을 좀 꺼내보면요. 실제로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이 보험과 관련된 이런 궁금증들 해결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암보험과 관련된 약관 직접 꺼내보셔도 되고요. 또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또 문자 보내주실 때는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들 바로 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성현, 홍정현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번씩 좀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현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우리가 즐겁게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을 때 2020년은 이제 단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단 4일 남았습니다. 이 4일이 남았다는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에는 보험업계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 전문가들이 준비한 똑소리 나는 플랜에 대해서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홍정현입니다. 매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는 교수신문에서 며칠 전 2020년을 상징하는 말로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의 아시타비를 꼽았습니다. 자, 모든 잘못은 남 탓으로 돌리고 다른 이와 시시비비를 다투며 어떤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소모적인 싸움만 할 뿐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한 해였다라는 뜻에서 조금 씁쓸한 의미인데요. 자, 저희 내 보험을 부탁해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적어도 보험 문제만큼은 건설적으로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도록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 보험을 부탁해서는요, 이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보험 고민들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볼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어느 것이어도 좋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족력은 다운, 든든함은 업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가족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암도 있을 거고 뇌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치매 등등 가족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질병들에 대해서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력이 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으로 그런 리스크를 좀 대비하고 또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 때문에 든든함은 올리자라는 얘기로 저희가 오늘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가족력은 다운, 든든함은 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력과 관련된 부담을 조금 줄이고 든든함을 잘 채워보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신 분이 있으시다고 해요. 어떤 고민이 또 있으셨는지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암과 치매에 대한 가족력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어머니는 위암, 할머니는 대장암, 외삼촌은 갑상선암, 외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관심이 많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것저것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고 아이들도 장성하다 보니 내가 아파서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치매보험도 추천받아 가입을 했는데요. 요즘 방송을 보다 보니 암뿐만 아니라 뇌, 심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어 있는 문제가 많다는 사례도 봤고 치매 보험에 대해서도 잘 알아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님께서 꼼꼼히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암과 관련된 가족력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또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암, 치매 보장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이분의 사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사연을 주신 시청자분의 플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걱정된다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56세면은 아시죠? 굉장히 젊으신 편이에요.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나오고 있는데 56세면 아직 절반도 안 사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셨던 보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S생명의 CI 종신보험 오늘도 등장을 했네요. 정말 지겹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S생명의 CI 종신보험 15년 납 종신 만기로 가입을 하셨어요. 15년 동안 돈을 내고 종신토록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 특이하게 3년 갱신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 이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보장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사망보험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암진단비 2,500, 그 다음에 중대한 뇌졸중 2,500,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2,500 똑같죠? CI 보험이기 때문에 앞에 중대한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에 대해서도 보시면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종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데요. 3년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으시고 입원비 또한 3만 원이 들어가 있으신데 괄호치고 3일 초과 1일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3년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보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25만 2,400원이라는 보험료를 내고 계세요. 한 건의 보험료로요. 그리고 두 번째 보험 보실게요. L손해보험의 LTC 치매 간병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네요. 자, 볼까요? LTC 치매보험 장기 요양 간병비 굉장히 말이 좀 어렵죠.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판정을 받으셨을 때 3천만 원, 장기 요양 간병비 1에서 2등급 받으셨을 때 2천만 원, 장기 요양 간병 연금 1급에서 3급 5년 매월 동안 지급을 하는 금액이 10만 원씩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 보험료는 19만 1,570원. 치매보험으로 매달 19만 원씩 보험료 부담하시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이 담보들도 보시면은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하신 담보들이 많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따 좀 풀어드릴 거고요. 세 번째 보험 보시면 A생명의 평생설계보험이라는 보험 갖고 가셨고요. 20년 납 8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암진단금 2천만 원, 뇌출혈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입원비 똑같이 3일 초과 1일당 2만 원 갖고 계셨습니다. 보험료 7만 4,800원에서 총 월의 보험료를 51만 8천 원, 약 52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보험료인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이 시청자분의 보험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자님 같은 경우도 좀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자님 보험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세요? 제가 첫 번째로 짚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CI 보험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 가장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CI 보험 또 나왔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LTC라는 단어 굉장히 생소하시죠? LTC라는 단어에 대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기 요양 간병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CI와 LTC가 같이 있다? 문제점이 종합으로 섞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두 전문가가 오늘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누누이 또 이야기를 했던 CI 보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보험의 문제점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홍정현 전문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저는 CI 보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돌려막기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격하게 표현을 하냐면요. 사실 CI 보험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게 더 얹어진 보험이 아니라 그냥 원래 종신보험입니다.
자, 원래 종신보험, 즉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데 어떻게 내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주계약 1억 원의 CI보험을 가입했다라고 볼 때 만약에 굉장히 받기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맞춰서 중대한 진단비를 받을 때 50%를 선지급한다라는 특약으로 가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제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중대한 진단비를 받았어요. 자, 그럼 얼마를 받게 될까요? 자, 1억 원의 50%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선지급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죽었습니다. 왜요? 자, 이 중대한 진단비를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못 사세요. 그 이후에 기대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제가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아까 5천만 원 지급된 거를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 즉, 내가 죽으면 받기로 했었던 원래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아주 까다로운 조건으로 그 조건을 다 맞추었을 때 진단비로 지급을 해주고, 그 남았던 사망보험금을 내가 사망을 하면 다시 그때서야 준다라는 거죠. 결국 그냥 내가 가입한 1억 원짜리 종신보험과 사실 크게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만일 CI보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중대한이 들어가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일반 암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진단비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 상품은 인정을 할게요. 하지만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렇게 판매되고 있는 플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적어도 CI보험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현혹당하지 마시고, 자, CI보험, 종신보험하고 동일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종신보험에도 선지급 특약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많이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종신보험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지만 CI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 꼭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홍정현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이 CI보험, 돌려막기 보험이라고 표현할 정도 문제가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보장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좀 될까요? 네, 보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겠죠. CI보험이란 앞에서 우리 홍정현 전문가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가지고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내용에 보시면 항상 이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전부 다 중대한 질병이지만 앞에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다라면, 이 중대한이라는 코드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보상이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월에 보험료를 많이 납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시면서도 이런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보상이 안 된다?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CI보험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은 꼭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글쎄요. 뭔가 이제 조건이 까다롭게 있는 것이 좀 진단금을 받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사례처럼 가족력이 있는 경우, 뭐 이런 중대한 암, 중대한 암 진단비, 여러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하게 준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례자님의 경우 특히 어머님, 할머님, 그리고 외삼촌까지 암 가족력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신 케이스였는데요. 거기에 반면에 오히려 준비하고 계신 암 진단비를 살펴보면 중대한 암 진단비 2,500만 원, 특정암 진단비 500만 원, 소외감 250만 원, 그리고 그나마 보장을 가장 넓게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일반암이 고작 2천만 원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그마저도 80세 만기셨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준비가 되어 계신 건데, 더 큰 문제는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유사암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준비가 되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만기와 그 보장 범위가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 대비 굉장히 불합리하게 구성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럼 2대 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네, 2대 질환에 대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중대한 급성심근경색부터 볼게요. 이게 약관을 저희가 잘라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내용들이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이 중에서도 다음에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의 특징이 들어있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 여기 ST 분절, T파, Q파
어렵죠. 이런 게 약관에 적혀 있어요. 그만큼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새롭게 출현해야 돼요. 이 파동이 일반적인 파동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했다가 다시 또 잔잔해졌다가 변했다가 이렇게 어려운 파동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 이 말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심장이 너무 아파서 부여잡고 병원에 실려왔어요. 그러면 나한텐 정말 심장질환이 왔을까 무서운데, 여기서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 그중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심근 조직에 비가역적인 괴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심장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고 썩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중대한 뇌졸중입니다. 우리가 뇌질환 굉장히 무섭죠. 암 다음으로 정말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뇌경색증 발생하여 어렵게 써 있어요. 이건 더 길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뇌질환이 왔어요. 정말 내가 막 머리도 너무 아프고 쓰러졌어요.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집에 있어요. 그럼 보험회사에다가 이 뇌질환 수술비나 진단비에 대해 청구를 하겠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 조사가 나왔다고 한번 볼게요. 보험회사에서 띵동 하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모르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다. 그럼 보상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집에서 혼자 밥 먹다가 그분들이 봤다. 보상 안 되는 거고요. 내가 혼자 목욕을 하다가 그분들이 봤다. 보상 안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들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할 때는 정말로 보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25% 이상 남아야 된다. 그 25%에 들어가는 것들이 제가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거나 얘기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등등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중대한이 들어간 이대 질환 보장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ECI로 주문하는 거는 이제 꼭 필요한 보장들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LTC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LTC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LTC란 롱텀 케어의 약자로서 장기 요양 지원금을 말합니다. 즉, 장기 요양 상태가 돼야지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또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을 하시거나 휠체어를 타시고서만 생활이 가능하신 정도,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지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거의 치매가 확정이 돼서 아주 병세가 깊어지셨거나 아니면 뇌질환을 알아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뇌손상이 동반이 되었을 정도가 돼야지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특히 사례자분께서는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서 치매도 보장을 해주지만 생활비나 연금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정말 최고의 보험이라고 소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 소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저희 지성현 전문가님께서 화면을 보시며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홍정현 전문가가 말한 그 시청자분께서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증권을 보셨을 때 처음에 시청자분께서 이런 설명하시더라고요. 앞에서 홍정현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치매도 보장되고 나중에 생활자금도 나오고 연금도 되는 보험이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렸죠. 저도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보시면 앞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9만 1,570원, 월에 보험료를 약 20만 원 조금 안 되게 납입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딱 봐도 보험료가 높게 측정된 것 같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장기 요양 간병비 1급에서 3등급, 장기 요양 간병비 1급에서 2등급, 장기 요양 간병연금 1급에서 3급. 전문가님, 저기에 간병비도 써 있고 장기 요양 간병연금도 써 있잖아요. 그럼 시청자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여기 가로치고 제가 그랬죠. 증권에서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괄호 안에 1에서 3급, 1에서 2급, 1에서 3급 적혀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장은 3천, 2천, 10만 원 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보상이 굉장히 크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장기 요양 상태의 정의를 약관에서 가지고 오면요. 이 특약에 있어서 장기 요양 상태라 함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1에서 2등급을 받아야지만 지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받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월에 20만 원 조금 안 되는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내가 치매에 걸려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왜?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조사가 나옵니다. 조사가 나와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급 판정을 봤을 때 어떤 게 해당되는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점수가 나와요. 그 점수별로 등급이 나오는데 등급 한번 보실게요.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인 자. 딱 봐도 점수가 높아요. 그렇죠?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아까 보험 담보에서는 어떻게 써 있었죠?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3등급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치매보험이라고 알고 가입한 이 보험, 치매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여기 써 있죠.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5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치매 보상이 되는 걸까요? 치매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이라고 알고 계신 보험이지만 치매는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보호법의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바로 5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가입하신 이 보험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내 보험증권에 LTC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는 치매에 걸렸을 때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월에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신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점 꼭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례자분이 정말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도 좀 이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집에 있는 증권 약관 꼭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는 봐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전문가들의 도움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연락처에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어요.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들이 잘 이제 보장되게 가입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다른 문제점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늘 보험 점검을 하다 보면 늘 나오는 문제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CI 종신 보험의 그 특약이 3년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15년 납인 주 계약과는 달리 그나마 받을 만한 그 중대한이 빠진 주요 특약들이 전부 다 3년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3년 갱신형이라는 거는 3년마다 오르는 보험료를 만기인 종신까지 계속 납입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작 보장을 받으셔야 하는 나이에 이 갱신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보험을 유지하시기 어려운 상태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자, 현재 그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굉장히 과잉 진료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 입원을 잘 안 시켜줍니다. 암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5일이면 퇴원을 시킬 정도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인기가 있었던 입원 일당이나 입원비 특약이 요즘에는 최근엔 굉장히 매력이 없어진 담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보험에서 각각 입원 일당과 입원비 특약을 가입하고 계셨어요. 그마저도 3일 초과
자, 1일당, 즉 4일째부터 준다라는 거죠. 자, 아까 암 수술에도 5일 만에 퇴원시킨다라고 했으면 암 수술에도 달랑 이틀치밖에 못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과연 납입보험료 대비 얼마나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가입이 되신 건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갱신형 특약 그리고 지금 입원비 특약에 이러한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자님의 문제점들 좀 꼼꼼하게 살펴봤고, 자 그럼 이런 좀 문제점들을 저희 전문가들이 또 어떻게 리모델링 해주는지 이제 리모델링 결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성현 전문가님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리모델링 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셨던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하실 부분은 과감하게 해지를 하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가족력이 강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매일 운동을 하시고 영양제도 잘 챙겨 드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큼 타박상이나 이런 거 말고는 크게 편찮으신 곳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보험의 변화를 주셨냐? K손해보험에 건강보험 가입하셨고요. 여기에 보시면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는 앞에 중대한 암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암에 대해서 모든 암이 보상이 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등에 대해서는 이 유사암에서 보장이 되죠. 1,000만 원 따로 보상이 되시고요. 뇌혈관 진단비, 뇌의 질환에 대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 보시면 돼요. 500만 원 들어가 있으시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500만 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뇌혈관 진단 수술비, 우리가 뇌혈관 질환으로 질병이 오게 되면 수술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때 수술비 1,000만 원, 심장질환도 1,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아까처럼 뭐 종수술비 이렇게 나눠놓은 게 아니라 이 수술비에 대해서 보상이 따로 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갱신형 특약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병상의 수술에 대해서 다 되고요. 질병상의 종수술비에 대해서도 다 500에서 900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갱신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술비까지 들어가셨는데 보험료 21만 3천 원으로 절감을 해드렸고요. A생명 치매보험 20년 납 95세 만기로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아까 앞에서 장기 요양 등급 받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죠. 경도, 중등도, 중증 모든 게 다 보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치매부터 나중에 심각해진 치매까지 모든 것이 보상이 되고요. 간병 생활 자금도 매월 100만 원씩 보증이 되십니다. 그런데도 보험료가 8만 3,600원, 아까 19만 원대의 보험료보다 11만 원 이상이 절감이 되었죠. 자, 세 번째 보험, H손해보험의 암보험 20년 납 20년 만기로 가입을 하셨어요. 왜? 아까 앞에서 가족력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암에 대한 보장은 좀 더 가져가고 싶었지만 보증을 조금 저렴하게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가셨고 암진단금 3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500만 원 하셔가지고 보험료 3만 원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보험료 월에 32만 6,908원으로 절감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 원래 기존 보험료는 51만 8,770원을 납입하고 계셨는데 32만 6,908원으로 월에 약 20만 원 정도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총 납입 보험료로 계산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액이 되었냐? 총 4,6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절감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남일이 아니라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고요. 집안에 증권을 장롱에 모셔놓으라고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증권은 꼭 꺼내보고 확인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는 보험료를 좀 절감하고 싶다, 보장은 잘 받고 싶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한번 낮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는 좀 대폭 절감을 하면서 보장은 더욱더 든든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 전문가들의 도움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아래 하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죠.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연락 주시면 앞선 그 사례자님처럼 여러분의 이제 보험도 좀 불필요한 보장들은 빼고 꼭 필요한 보장들은 넣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암과 치매에 대한 가족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는데 시대가 지나도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분들이 항상 좀 대비를 하고 걱정하는 질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한 보험 이제 상당히 관심이 높으신데 암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암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지난 2014년 이후 5년간 9세 이하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위암, 간암, 대장암을 포함한 5대 암 그 진료 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44.5%가 증가를 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연령별로 좀 다양하게 암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망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요? 네, 심각성뿐만 아닙니다. 사망 확률에 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2019년도 출생아 기준으로 올해 1일 날 발표된 통계청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령별 주요 사망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여성분과 남성분의 통계를 놓고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통계적으로 암, 악성 신생물이 사망할 확률에서 21.1%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암에 대한 준비 꼭 필요하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 발병률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보험은 이제 뭐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암보험은 누구나 다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회자님도 암보험 가지고 계시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갖고 네, 있죠. 혹시 암보험 왜 가입하고 계신가요? 뭐 일단 실비는 갖고 있지만 실비로는 보장이 안 되니까 더 큰 좀 혹시나 모를 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두는 뭐 그런 경향으로 좀 준비를 해두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자, 암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이유는 사실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병원비는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중증 질환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가능하지만 암은 그래도 중대 질환이죠. 제가 당장 암을 진단을 받게 되고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휴직을 해야 되고 내 몸을 충분하게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몸을 충분하게 회복하는 데 과연 집중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평생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신 우리 아버님들 내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가 아직도 여전히 가장의 무게를 지고 충분히 회복도 되지 않은 몸을 끌고 다시 이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면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시다가 병이 걸리셨는데 충분히 수술하시고 집에 와서 누워서 쉬시더라도 누워서 쉬시는 게 집에서 누워서 쉬시는 거는 결코 쉬는 게 아니시거든요. 집안일 다 보이시고 그거 보일 때마다 나가셔서 일하셔야 되고 자, 절대 충분하게 쉬실 수가 없습니다. 자, 요양원에 들어가시든 집에 사람을 불러서 도우미를 좀 쓰셔서 어떤 일을 나눠서 하시게 되던 충분하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시기 위해서 진단비와 그다음에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왜 두 가지를 준비를 하냐면 진단비의 경우는 최초 1회만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게 원래 이차암, 재발암 뭐 여러 가지로 또 다시 전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또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없기 때문에 매회 지급되는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굉장히 진단비와 수술비에 대해서는 아주 가입을 잘 준비를 해두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혹시 가입하고 계신 암보험에서 항암 치료라든가 아니면 약값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암 진단비랑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 체크해봐서 알고 있는데 뭐 약 진단비 그리고 뭐 약값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보시면 암 치료 시 소요되는 의료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 우리가 그나마 치료비가 조금 적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도 1,126만 원이 평균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는 간암 보시면 6,622만 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라면 가장 적은 치료비는 1,000만 원대에서 가장 많은 치료비는 6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암 치료 시 소요되는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이제 뉴스 기사에서 안타까운 기사를 볼 수 있어요.
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드셨던 분도 계셨고, 그게 또 효과가 있다라고 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8개월 만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하셨죠. 그리고 암 치료가 완치되거나 암 치료가 호전되었다라는 분들은 대부분 보시면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신 분들은 계셨어도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기사처럼 개구충제만 먹고선 치료가 됐다라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치료비들을 보시면서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큰 진단금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어디서든 돈을 구해다가 치료를 받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개구충제를 먹고 내가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암이 나을 수만 있다면 사실 뭐 얼마가 들던 간에 이제 신약으로 좀 처리를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신약 치료를 받으려면 이제 뭐 기존에 가입한 암 진단비 그리고 이제 뭐 수술비만으로는 부족하게 되는 건가요? 네, 가입 당시에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보장으로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변하고 내가 나이를 먹고 또 이런 신의료 기술이라든가 신약 그 치료비 등으로 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때 부족분 충분하게 채워서 다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앞에 송정현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저희가 똑소리 나는 플랜 가지고 왔다라고 했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플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암이 발생했을 때 얼만큼의 보장을 받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암은 주로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치료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중에 약물 치료에 해당하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항암 치료하면 혹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머리 빠진다. 그래서 이제 뭐 모자 같은 거 뭐 선물하거나 이런 네. 게 좀 가장 먼저 생각이 예, 나는 거죠. 맞아요. 자, 1세대의 그 항암제였던 화학 항암제의 경우 이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만 이렇게 딱 따로 떼어내서 그 치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하다 보니 머리가 빠지거나 음식을 섭취를 하실 경우에 구토를 하신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네, 2세대의 표적 항암 치료제가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해요. 이 표적 항암제라는 게 그럼 정확히 뭘까요? 네, 기존의 항암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하지 못하고 함께 공격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정상세포는 내버려 두고 이 암세포, 문제가 되는 암세포만 표적을 해서 공격을 해서 사멸시키도록 개발된 항암제가 바로 2세대 표적 항암 그 치료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암 치료제의 뭐 만능 치료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건가요? 정확히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2세대에서 약점, 표적 항암제의 약점이 좀 있었어요. 표적 항암제의 약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다 보면 내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암세포가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이제 치료를 좀 안 하네, 괜찮다라고 생각하나 봐 하면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더 빠르게 증식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3세대 표적항암 치료가 나왔고요. 우리가 지금 3세대 표적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고, 이 면역세포나 활성화 이런 거를 봤을 때 숨어있는 암세포들까지도 다 잡아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없고 요즘에는 부작용 없이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준비가 안 되셨다라면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은 더 이상 이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표적 항암 치료 이외에 또 다른 이 표적 항암 치료의 약점 혹은 뭐
단점 같은 거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표적 항암 치료비의 그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각각의 암을 그 치료하기 위한 표적 항암제의 가격과 총 비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그 가장 저렴한 게 한 1,500만 원대에서부터 가장 많이 드는 게 7,6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지만 일단 모두가 다 고가였습니다. 이게 한 번 이 한 사이클 돌아가면서 하는 것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여러 번의 사이클을 돌려야 될지는 사실 또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표적 항암제는 다 비급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이 전부 다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이나 암보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그 실손보험에서 통원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게 결국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밖에는 되질 않으세요. 이렇게 많은 보험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적게 준비가 되어 계시다라고 하면 좋은 건 알겠지만 비용이 부담이 돼서 그 전혀 치료 시도조차도 해보지 못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좀 보험을 가입을 해야 좀 치료비를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네, 좋은 플랜이 있습니다. 보시면 손해보험 표적 항암 치료비 플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플랜에 대해서 보시면 가입 연령은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회사별로 약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회사별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기간은 연만기, 새만기 선택 가능하십니다. 새만기의 경우 최대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납입기간은 5년부터 30년까지 선택 가능하십니다. 납입 형태는 월납으로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보장 내용 보시면 암진단비, 유사암 제외하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시고 두 번째, 유사암에 대해서 1,000만 원 보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암수술비 500만 원, 그리고 암수술비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사암 제외가 있고 여기도 유사암 제외가 있어요. 유사암일 때 빼고 모든 암에 대해서 암수술비가 나오는데 왜 나눠져 있냐? 이 수술비는 최초 1회안으로만 나오고요. 이 수술비는 반복 지급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유사암 수술비는 안 나오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200만 원 따로 나오시고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비 300만 원, 우리가 말했던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7천만 원, 그리고 업계 표적 항암 치료비 한도가 5천만 원이지만 7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늘 플랜 보시고 난 표적 항암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표적 항암 치료비를 준비하면서 유의할 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표적 항암 치료비를 준비를 하실 때 그 보장 범위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3세대 면역 항암 치료제를 포함해 주는 보장인지 포함이 되지 않은지를 그 플랜을 꼭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신다면 그 표적뿐만이 아니라 면역까지 폭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또한 그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플랜마다 모두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최초 한 번만 지급을 해주는지 연간 1회인지 아니면 처음 한 번 주고 그 다음부터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액 지급을 하는지 등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을 하신다면 최저보험료 1, 2만 원대에서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플랜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10명 중에 6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10명 중 7분이 사십니다. 자, 즉 더 이상 암은 불치병이 아니라 경제질환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돈만 있으시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치료법이 나왔다라고 해도 7천만 원, 1억을 준비를 하시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실 거잖아요. 자, 그런데 월 1, 2만 원대로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다면 가입을 망설이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겠죠.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당연히 암 보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보장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신약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이번 기회에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번 기회에 좀 암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그리고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신약도 신약이지만 오늘 사례자님처럼 뭐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라던가 아니면 기존 보험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낄 경우에 뭐 추가로 진단비를 가입하고 싶다 하는 분들 뭐 이분들에게 혹시 뭐 좋은 플랜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앵커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앵커님 혹시 60세 여성분이 90세 만기로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합니다. 암진단금 일반암 2천만 원 들어가고 유사암에 대해서 200만 원, 그리고 상해 사망에 대해서 4천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월 보험료를 내는 게 맞을까요? 글쎄요. 보통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갈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60세 여성, 90세 만기의 비갱신형 뭐 거의 한 뭐 8, 9만 원, 7, 8만 원 뭐 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충 생각하시면 7, 8만 원에서 8, 9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플랜에는 2만 원으로 60대 여성분도 2만 원으로 준비할 수 있는 암보험 플랜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앞에서 아까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제 2020년이 딱 4일 남았습니다. 이 4일밖에 준비할 수 없는 기간 꼭 막차를 타보시길 바랍니다. 자, 60대 암 2천에 2만 원대입니다. 그것도 비갱신형으로 그런 플랜이 가능하다니 이제 놀라운데 자, 얼마 안 남은 2020년 오늘 포함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필요하신 분들 이제 서둘러서 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플랜인지 치매보험과 관련된 그 두 번째 치매보험 플랜도 좀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플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플랜은 치매보험 플랜입니다.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걱정이 많죠. 가입 연령 보시면 일반 3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간편은 40세부터 70세. 이게 무슨 얘기냐? 간편, 내가 약을 먹거나 아프거나 뭐 수술을 했어도 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간편 고지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시면서 난 아프니까 안 되겠지? 난 약 먹으니까 안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한 번쯤은 심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기간은 90세, 95세, 100세 만기 선택 가능하십니다. 100세 시대에 맞춰서 내가 맞는 보험 기간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납입 기간은 10년, 15년, 20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납입 형태는 월납, 연납 가능하시고요. 보장 내용 보실게요. 경증 치매, 깜빡깜빡 건망증 하는 그 시기부터가 바로 치매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경증 치매 진단 시 200만 원 진단금 나오시고요. 두 번째, 중등도 치매 진단 시 1,000만 원의 보상이 나갑니다. 중등도, 내가 강아지랑 밖에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강아지가 없네. 이렇게 정말 깜빡깜빡하는 단계가 조금 더 심해졌을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중증 치매 진단 시 내가 정말 가족을 못 알아보고 누구세요? 하는 수준의 중증 치매가 오게 되면 진단비 2,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때 중증 치매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내가 일상생활 상태가 불가능해지거나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 치매 생활 간병비가 매월 100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의 특징 보시면 50세 여성이 월 52,500원, 남성 59,400원, 가입 후 25년 시점에 해지환급금 153%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나오는 해지 환급금까지도 다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혜택 꼭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정희 전문가님, 그럼 앞서 설명해 주신 보험 외에도 혹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잊혀져 있는 질병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겨울이잖아요. 독감이 굉장히 유행할 때입니다. 자, 어린이뿐만 아니라 70세 어르신들까지도 독감을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독감 진단비 20만 원, 그리고 독감 입원 일당 입원 첫날부터입니다. 3만 원씩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 상품인데 보험료는
딱 10,000원대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자, 독감을 포함해서 모든 치료 종결 후 2주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할 정도로 인수도 열어드려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자, 상품 출시 후 3주 만에 무려 2만 건이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 계절에 저렴하면서도 꼭 필요한 보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감 관련한 이제 그 부분도 많이들 준비를 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번 기회에 염두를 해두시고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누구에게나 보험은 필요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내게 이제 잘 맞는 보험인지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이번 기회에 좀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 잘못된 게 있다면 리모델링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보험 지분 기회에 좀 지금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점검 받고 싶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저희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전은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오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